안녕하세요, 지구인 여러분. 별다리 연구소의 크리스티안 부르거스입니다. 오늘 이제 정말 날씨가 많이 더워졌죠. 아무리 이런 날씨 못 댕겨요, 보통. 이런 더운 날씨라면 보통 맥주 한 칸 아닌가? 맥주죠. 맥주죠. 맥주도 뭐 밖으로 나가지고 날씨를 이렇게 즐기면서 쉬는 거.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각 나라의 공원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재밌는 정보를 전달해 주신 우리 전문가 배정환 교수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대 조경학과 교수 배정환입니다. 혹시 집 근처에 공원이 있어요? 공세권이세요? 저는 공세권입니다. 거의 바로 뒤에 산이 있어가지고. 저는 산세권 코앞인데 저는 안 가봤어요. 진짜 한 5년 동안 그냥 바라보기만 해요. 한 번쯤 갈 거예요. 한 번쯤? 죽기 전에. 공원이라기보다는 저는 대학교 캠퍼스가 좀 많아요, 우리 집 근처에. 그리고 뭐 중랑천? 그래서 뭐 충분히 걸을 수 있는 거리에 공원이 좀 있어요. 네. 교수님은 어떠세요, 지금? 저는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분당중앙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도시 만들 때는 이제 계획적으로 중간에 좀 큰 공원을 넣기 시작했어요. 근데 우리 집 한 두세 블럭 차이로 백만 송이 장미 공원이라고 있어요. 오, 진짜 장미. 장미들 어떤 장미 쫙 있어요. 확실히 그 집 근처에 공원이 있다는 거는 좀 힐링도 되고 좀 좋은 것 같아요. 공원이라고 하면 제가 항상 떠오르는 거 약간 영국 같은 데에서 해가만 뜨면 사람들이 거의 공원 나가가지고 거기서 뭐 누워 있고 뭐 즐기는 모습을 많이 떠오르는데 실제로 그런가요? 멕시코는 안 그러나요? 근데 항상 멕시코는 햇빛이 있으니까. 지금 자랑해요. 아니요. 네, 맞아요. 영국은 햇빛 별로 없으니까 오늘은 하루 종일 햇빛 날 거다. 그러면 사람들이 진짜 많이 공원을 가요. 그리고 한 4월부터 11월 한 20도 이상이면 진짜 벌게 벗고 이렇게 그냥 태닝을 해요. 그래서 그냥 잔디밭에 그냥 맨몸으로 눕고 와. 막 태닝을 너무 즐겨요. Escape to the Sun라는 개념도 있어요. 그래서 겨울에도 약간 남쪽 프랑스라든지 아니면 스페인을 휴양으로 가요. 이렇게 햇빛을 찾아서 이제 가는 거죠. 이제 한국에 와서 되게 궁금했던 건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맨몸으로 잔디에 앉는 걸 피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잘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프랑스에서 사람들은 잘 사람마다 다른데 네. 보통 자기 옷을 깔고 이렇게 좀 누우는 그런 게 좀 많죠. 영국에서는 어때요? 그냥 영국에 그 잔디 마당이 있어가지고 익숙해서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그런 것 애들이. 같아요. 네. 미국도 그래요. 네. 엉겅퀴라고 하나요? 뭔가 어릴 때 그거 밟아야지 좀 잘 커지는 뭔가 그런 것도 있고. 근데 항상 주의해야 되는 거는 이제 개미집 근처에 앉으면 되게 가려우니까 그거는 좀 피해야 돼요. 우리 교수님은 잔디에 잘 앉아서 그럴 수 있어요? 아니요, 별로 안 앉아봤습니다. 아, 한국은 햇빛이 일단 풍부해서 노출해서 앉는 것보다는 그늘을 누구나 찾는 경향이 많은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잔디가 한국에 들어온 지가 20세기 초 정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정원이라는 말 자체도 가든을 번역한 말이지 예전에 정원이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진짜. 네네. 서구적 의미의 가든보다는 우리 마당이라고 많이 불렀잖아요. 네. 마당은 대부분 다른 걸로 덮이지 않고 그냥 빈 땅인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정원에 대한 경험이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잔디 자체가 의외로 이게 관리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 어릴 때 보면은 늘 공원에 있는 잔디밭에는 푯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잔디밭에 들어가지 마시오. 공원의 잔디밭은 늘 바라만 볼 수 있는 곳이지 들어가서 뭐 이렇게 많은 활동을 좀 안 한 아주 어색한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영국에 비 많이 오니까 관리가 되게 쉬워요. 그냥 놔두면 이렇게 자르고 하고 그 집에 있는 정원이나 그 마당 꾸미는 거가 너무 약간 국가적 거의 집착이 있어요. 윈블던 테니스 대회도 보면 유일하게 잔디에 했죠. 맞네. 솔직히 뭐 EPL 보면 그 초록초록한 잔디밭에 손흥민과 그 덕분에 잔디랑 적성이 잘 맞아서 진짜 영국 사람들은 잔디 없으면 약간 힐링가 안 되는 햇빛이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햇빛 없은 대신에 잔디는 있어요. 근데 또 그 한강공원에 보면 텐트가 너무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 캠핑장인 줄 알고 처음에 갔을 때 영국의 공원에 캠핑장 말고는 텐트 그렇게 볼 수 없거든요. 저도 이제 텐트 들고 다녀요. 또 와이프한테 혼나니까. 그늘에 대한 갈망. 그렇죠. 보통 멕시코에서 이렇게 텐트 많이 깔려 있으면
시위를 하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진짜로. 그 왜냐면 사람들이 시위를 며칠 동안 하니까. 그치. 맞네. 맞아요. 똑같네, 지금 생각해보니까. 공감하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또 물어보고 싶은 게 미국이랑 영국, 프랑스 밤 늦게 술 마시고 뭐 그렇게 놀 수 있어요? 멕시코도 솔직히 공공장소에서 술 마시는 거 불법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체안 이슈도 있다 보니까 늦은 밤에 공원에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잘 안 하죠. 우리는 불법 아니에요. 우리는 불법 아닌데 좀 애매한 게 너무 취하면은 그때부터는 경찰분이 판단에 맞게 영화에서 많이 나오는 거 바구니에서는 뭐 바게트랑 와인을 들고 공원에서 맥주는 많이 마시죠. 거기서는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한잔하는 게는 펍에 그 비어 가든이라고 있어요. 영국 펍은 진짜 야외에서도 술 마실 수 있는 공간 돼 있으니까 굳이 공원에 가서 술 마셔야 된다. 약간 그런 느낌 안 나요. 그래서 공원에서 술 마신다. 그러면 아마 미성년자들 아니면 노숙자들. 되게 안전하지 않을 것 같은 느낌? 고백할 거 있어요. 미성년자 때 진짜 술 마시면 안 되는 나이에 네네. 공원 가서 마시는 거예요. 마실 데가 없으니까. 부모가 어떤 공원은 문 닫아서 진짜 넘어가야 돼요. 저는 넘어가지는 않았어요. 그냥 문 열어 있는 공원을 갔어요. 그러면 공공장소에서는 불법이지 않아요. 불법이지 저는 불법이었어요. 미성년자니까 원래는 불법 살려주지 못하겠네요. 미국은 공원에서 술을? 이게 공원이라고 하면 뭔가 낮에 가서 애들이랑 같이 놀고 뭔가 누구나 갈 수 있는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굳이 거기 가서 술을 마셔야 되나? 캠핑장을 예약해서 거기 가서 파티하거나 가는 거면 뭐 맥주 마시고 이럴 수 있는데 그냥 밤에 가면 무슨 일이 당할지 모르니까 좀 위험한 일을 많이 당할 수 있죠. 교수님 어떤 생각이 드세요? 왜냐면 네. 지금 한국 빼고 들어보면은 공원에서 굳이? 라는 분위기인데 우리가 술을 많이 마시나요? 기본적으로? 그것도 맞는 거 같아요. 근데 사실은 뭐 요즘 이름 별칭으로 붙은 연트럴 파크 한강공원 정도를 제외하면은 동네 공원, 근린공원에서 밤에 먹는 문화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야간에 공원은 많이 가지만 간단한 운동 뭐 이런 여가적인 목적 정도로 많이 가지 않나 하는 생각 듭니다. 진짜 밤에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영국에는 밤 늦은 시간에 위험하고 무슨 일 당할지도 잘 몰라요. 저도 솔직히 공원 한번 늦게 버스 기다리고 있었는데 강도당했어요. 그런 일이 종종 있으니까 한국에서 전혀 그런 상상도 못 하는데 그래서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그럼 각 나라의 가장 유명한 공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아까 우리 교수님 연트럴 파크라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어디서 따놓은 단어겠죠? 미국의 센트럴 파크. 그렇죠. 미국 안에서도 뭔가 누구나 가고 싶은 뉴욕의 폐, 뭐 오아시스 이게 엄청 크고 뭔가 매번 갈 때마다 새로운 거 발견하고 그런 곳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뭔가 센트럴파크 주변에 살면 돈이 좀 있을 것 같은 좀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심지어 그 주변에 있는 직장이 뭐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점심 때 나와서 공원에서 좀 뭐 밥을 먹고 뭐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네. 좋지. 밤무도 많고 그러니까 충전하고. 그러니까요. 근데 뉴요커들은 관광객들이 많이 없는 북쪽에 많이 가고 관광객들은 호숫가에 가서 이제 뭐 카페도 많고 레스토랑도 많고 뭐 보트도 탈 수 있고 마차도 탈 수 있고 이게 엄청 할 수 있는 게 많은데 솔직히 서울을 평생 살면서 한 번도 남산 가지 않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쵸. 뉴욕도 뭐 뉴요커들은 굳이 마찬가지겠네요. 굳이 그래야 되나?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가서 뭐 공원처럼 이용하는 거죠. 가보셨어요 혹시 우리 교수님? 예, 저 몇 번 가봤습니다. 몇 번? 나보다 여기 미국인 앉아 있는 게 같네. 아니라고요. 미국인은 내가 안 가봤는데. 센트럴 파크는 안 가봐도 대부분 가봤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헐리우드 영화 보면은 시카고가 무대인 곳에도 공원이 나올 때는 센트럴 파크가 나오고요. 도시공원의 대명사, 뭐 상징적인 곳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프레더릭 롬스테드라는 사람이 150년 전에 설계를 네. 했는데 이분이 이제 처음 영감을 받은 게 사실 영국 리버풀 근처에 있는 버커네드 공원이에요. 최초의 시민공원이라고 알려졌습니다. 거기를 이제 1850년에 방문을 하고 센트럴 파크 같은 공원을 만들어야겠다. 오, 진짜요?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우와, 역시 네. 영국. 그 이후 전 세계로 금방 보편화되고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도시공원은 다 센트럴 파크의 거의 복제품에 그쵸. 가깝다고도 볼 수 맞아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어원은 영국이죠. 그래도 미국이 영국의 것 가지고 더 좋게 만든 거죠. 뭐 미국 하면 센트럴파크가 제일 네. 대표적인데 런던 같은 경우에 공원이 진짜 많아요. 근데 그 중에 뭐 하나만 꼽혀야 되면 하이드 파크.
네. 그 왕실 공원 로열 파크 중에 옛날에 중요한 토론들도 했어요. 어떤 코너에 모여서 영국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 상징적이고 개인적으로 제일 인상 깊었던 거 전형적인 영국식 피크닉 가서 한번 했어요. 피크닉 바스켓 안에 샌드위치 막 들고 또 뭐 페이스트리 같은 거 몇 개 들고 이렇게 소박하게 먹는 거 되게 좋아요. 근데 뭔가 되게 낭만적이에요. 되게 좋았어요. 네. 여기 뭐 뉴욕도 가봤고 뭐 런던도 가봤는데 이제 파리에 가야죠. 가야죠. 자, 파리는 일단 500개 이상이 있어요. 그 작은 공원이나 뭐 작은 숲. 제일 유명한 거는 파크 듀 션마르스 아니면 션마르스라고 부르는데 거의 에펠탑 바로 앞에 있어요. 소풍을 하거나 또는 행사나 콘서트를 많이 해요. 특히 2018년도에 뭐 프랑스는 우승했잖아요. 중요한 경기를 할 때 그 큰 스크린 넣어가지고 다 같이 이렇게 뭐 보는 건데 되게 뭐 재밌어요. 애플탑 근처면은 약간 많은 사람들이 그 로망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아침에 내가 잠깐 파리에 살면서 아침에 조깅하러 나가는데 제 옆에 보는데 애플탑. 약간 그런. 그거는 근데 살짝 좀 얘기해야 될 게 있는데 거기서는 되게 막 공격적으로 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수분이야? 그분들은 무시해야 돼요. 자꾸만한 에펠탑을 이렇게 막 받는 사람들이 기념품 있어요. 같은 거, 네. 한국에서는 그냥 이렇게 보여주기만 하는 거잖아요. 거기서는 그냥 줘요. 좀 줘요. 근데 만약에 만지면은 그때 게임 끝이에요. 돈 내야 돼요. 네, 돈 내야 돼. 그거는 꼭 피해야 되고 영국 쪽 정원 이라고 좀 많이 얘기를 했는데 프랑스 쪽인 정원들을 얘기를 하면은 자르단 룩셈부르크 정원 그건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정원인데 분수들도 있고 그 모양으로 이쁘게 만들어 가지고 퇴근하고 나서 아니면 점심시간 약간처럼 이렇게 좀 샌드위치 이렇게 들고 이제가 앉으면서 새들도 이렇게 막 날아가고 뭐 물도 이렇게 나오니까 되게 좀 여유로운 시간이 보낼 수 있어요. 그 릭성부르 정원의 의자가 정말 유명한 의자입니다. 네네. 아주 날씬하게 생긴 심플한 건데 거기서 유행을 해서 미국 공원에도 그런 의자가 많고요. 예, 많이 있습니다. 여기저기 뺏어가는 거. 공원이라는 공간 두고 계속 흔히 많이 이야기하는 게 대표적인 나라가 이제 영국이랑 프랑스 얘기를 주로 많이 합니다. 이제 미국은 이제 그거 따라간 거고요, 나중에. 아니 누가 되게 병아로운 주제인데. 저희 공원이 더 좋아요. 아니요, 그거 아니고 뭐 영국이나 프랑스 관련 얘기 또. 뭐 근데 역사적으로 조금만 재미없지만 좋아요. 들어가 보면 좋아요, 이제 좋아요. 파크 영어 네. 이게 이제 고대 영어로 가니까 PARC로 쓰더라고요. 그래서 가둬놓은 왕실이나 귀족들의 사냥터가 공원의 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왕실에서 온 거죠. 그러니까 아까 하이드 파크도 마찬가지고 파리의 블로뉴스빈가요? 네, 예, 맞아요. 그것도 아마 과거에 큰 사냥터였을 겁니다. 시민사회 성립되면서 왕이나 귀족들이 그렇게 많은 땅을 차지할 수 없잖아요. 시민한테 개방할 수밖에 없었어요. 영국 그 왕실하고 귀족 소유였던 공원들이 진짜 많아요. 근데 그거 그냥 일반 사람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크게 열어놔요. 대표적인 거 뭐 왕립식물원 큐 가든 돈 조금 내서 들어가야 되지만 되게 갈만해요. 근데 이런 게 이제 초창기 로얄 파크고요. 개방된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조선의 궁 중에 하나인 창경궁이 일제 때 창경원으로 바뀌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에 동물원도 들어가고 식물원도 들어가고 한동안 그렇게 쓰였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창경원에 테마파크 가듯이 놀러 갔어요. 그때까지 있었어요. 네네.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테마파크의 시조가 창경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제 시기에 강제로 개방된 거죠. 조선이 끝나면서. 저도 프랑스 진짜 많이 가봤어요. 베사유 그 팰리스 있잖아요, 궁전. 그쪽에 있는 가든들이 있어요. 진짜 큰 공원처럼. 근데 솔직히 인정해야 돼요. 믿을 수 없을 만큼 인상적이었어요. 차이는 근데 뚜렷하게 있어요. 봤을 때 완벽해도 너무 완벽해요. 진짜 사람들이 막 했던 것 티가 나요. 직선이 많고 거의 델칼코마니 한 것처럼 이쪽하고 완벽하게. 그쪽 똑같아요. 영국 공원은 훨씬 더 그냥 자연에 약간 더 맡기고 나무 그냥 띄엄띄엄 있고 근데 개인적으로 솔직히 되게 좋아했어요. 그 베사유 공원 보면 꼭 가봐야 되는 곳인 것 같아요. 약간 프랑스 스타일이 약간 다 완벽하게 만들려고 이렇게 모양도 이쁘게 만들고 뭐 아까 말한 대로 분수도 이렇게 꼭 있어야 되고 좀 만들어. 좌우대칭 완벽하고 막.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그 영국식 공원들도 있어요. 자연 안 건드리게
이렇게 그냥 노는 거죠. 프렌치 가든은 인상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평면 기하학식이라고 하는데 지형 자체가 프랑스 굉장히 평면적이잖아요. 산 없고 네. 서구 사람들의 자연관의 결정체라고도 하고요. 루이 14세의 절대 왕권 그런 게 공간적으로 쫙 투영된 거기도 하고요. 근데 프랑스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영국에도 다 프렌치 가든이 유행을 했고요. 뭐 러시아, 독일 이런 데 다 프렌치 가든이 17, 18세기에 쭉 들어갑니다. 오늘 주제 좋네요. 근데 이제 영국식 정원은 많이 다르죠. 이탈리아 풍경 화가들의 그림을 보고 만들었어요. 이 그림 속에 나온 이상향을 실제 정원으로 바꾼. 그래서 픽처레스크 가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연의 풍경을 닮은 것 같지만 사실은 아주 고도의 그 설계를 한 거고요. 약간 좀 티 안 나게 네네. 만드는 거죠. 네, 사람이. 고행구, 구안구. 공원. 한국의 도시 공원은 좀 궁금해지는데. 인천에 가면 자유공원이라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거기에 외국인 거류지가 만들어졌는데 그때 만들어진 공원이 우리나라에 만들어진 근대 공원으로는 첫 번째라고 보고요. 흔히 도시공원 첫 번째라고 이야기하는 건 꼴공원, 파고다공원. 할아버지들 많이 계시죠. 맞아요. 지금은 그런 조금 올드한 공원이 됐지만 이 19세기 말에는 모던 보이와 모던 걸들이 모이는 가장 힙 플레이스였어요. 자연적으로 기가 막힌 국립공원이라고 있어요. 자연 환경이 뛰어나고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곳인데 각 나라의 국립공원을 한번 자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뭐 미국부터 시작해야죠. 솔직히 국립공원 그래요? 제도의 시작이 미국입니다. 사실은. 네. 우선권 드리겠습니다. 모두 아실 것 같은 그 옐로우스톤. 이거 미국 아이들도 이제 처음으로 국립공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할 때 거의 옐로우스톤부터 시작할 정도로 좀 유명하고 Old Faithful 이라는 간헐 온천이 있거든요. Faithful이라는 말은 여기서 뭐 믿음직스럽다. 그렇죠. 근데 44분에서 2시간 사이에 한 번씩 꼭 터지거든요. 그 물이 이렇게 와 하고 끊기지 않고 항상 언제나 그 스케일도 남달라요. 와이오밍주, 몬타나주, 아이다호 이렇게 3개 주에 걸쳐 있거든요. 미국의 최대 공원은 아니지만 그래도 엄청 넓은 그런 공원이고요. 그 공원 안에서도 와이오밍주에도 속하지 않고 몬타나주에도 속하지 않고 아이다호주에 속하지 않은 작은 지역이 있거든요. 근데 영국 사람들도 뭐 국립공원 미국에 있는 거 잘 모르지만 옐로스톤 그 이름은 다 알고 동물들도 볼 수 있잖아요. 운 좋으면 곰 같은 거. 그래서 그런 로망이 있는 것 같아요. 운 좋으면 아니면 운 안 좋을 때. 멀리서 좋을 때 하는 거 아니에요? 멀리서 보면 운 좋고. 근데 너무 가고 싶은 곳이긴 해요. 네, 혹시 유럽 옐로스톤 말고 혹시 다른 데가 있나요? 또 세계적으로 유명한 국립공원으로는 그 그랜드 캐년 있잖아요. 그랜드 캐년. 미국 사람들은 뭐 다 알지만 꼭 가야 된다? 이건 아니에요. 고소공포증이 있는 사람들은 좀 피하는 높은 곳에서 내려가는 그런 맛으로 가는 건데 그거 못하면 굳이 왜 가? 좀 그런 느낌으로 해서 뭐 호불호 갈리는 그런 그런 곳이죠. 장소군. 아무래도 국립공원은 사실은 그 미국의 제도예요. 출발 자체가. 19세기 때 이제 미국에서 만들어진 제도죠. 옐로우스톤부터 출발해서 미국 역사가 그렇게 오래 안 됐잖아요. 근데 오랫동안 이제 열심히 이제 유럽을 따라하려고 했어요. 초창기에. 그러다 이제 19세기에 인식이 새로운 인식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아메리카 대륙만의 가장 큰 자산은 이 야생의 황야다. 중부나 서부, 사막, 계곡 이런 것들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야생의 황야를 오히려 보존하고 동시에 투어리즘의 대상으로 쓴다라는 이제 새로운 발상을 한 게 국립공원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좀 슬픈 역사도 있는 게 그 미국의 원주민들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거 네. 국립공원 중 많은 장소는 그런 원주민들한테 좀 속여서 뺏어간 땅도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역사적인. 그런 미국에서도 다시 한번 이거 국립공원을 좀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요즘은 그런 거 좀 네. 공원이라고 하면 저는 약간 초록색 많을 거라는 약간 선입견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바꿀 수 있을까? 선인장은 있겠지. 선인장이면 멕시코잖아요. 그렇죠. 또 멕시코 그러네요, 만만치 그러네요. 않아요. 그 중에는 파르케 나시오날 툴룸이라는 곳이 있는데 주변에 뭐 숲도 있고 습지, 해안 상상해 보세요. 뭐 정글에 가 있는데 갑자기 어떤 진짜 큰 구멍이 있어요. 치아 수영장 같은 거. 근데 거기 또 식물들이 막 매달려 있고 거기서 잠깐 수영을 하다가 시원하게 다시 올라가가지고 뽀뽀 밑에서 이렇게 샤워를 하면서 이렇게 꼭 해야 돼요? 광고 찍고 이제 프랑스로 가야 되죠. 프랑스 국립공원 11개 있어요. 그 중에 제가 오늘 소개해주고 싶은 국립공원은 먼저는 바누아즈. 프랑스
제일 오래되는 국립공원이고 이탈리아랑 스위스랑 경계인 지역에 사보라는 지역이 있거든요. 스위스는 가면은 비싸잖아요. 네. 근데 스위스 안 가도 똑같은 풍경에 즐길 수 있는 오. 스키 좋아하시면 스키의 그냥 전국이고, 개인적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공원은 그 카랑키라는 공원이 있는데 이건 남쪽이에요. 절벽돼 있는 건데 카약도 할 수 있고 스쿠버 다이빙도 할 수 있고. 영국 사람으로서 그 남쪽 프랑스 가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또 햇빛도 많고 여기 다 갔어요. 일단 프랑스 사람들은 이렇게 보통 길어져 있어요. 뭐 산 좋아하면은 뭐 바누아즈 그 국립공원에 가거나, 그리고 바다 좋아하면은 가령 쪽에서 가거나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저는 바다 좋아하니까 가령 쪽에서 갔다 왔어요. 저도 자랑해야 되는데 미국은 너무 땅이 넓어서 치사하고 너무 갖고 있는 거 많아서. 프랑스는 또 햇빛과 쨍쨍한 저기도 있고 산도 있고. 영국은 솔직히 산도 거의 없어요. 아, 그래요? 잉글랜드 같은 경우에 제일 높은 산 뭐 900몇 미터밖에 안 되고. 근데 비 좋아하는 사람 있죠. 당연히 있죠. 네, 비 내려오는 비. 네. 그러면 여기 추천해요. 아유, 비 많이 오면 식물도 예쁘게 자라겠네요. 그렇죠. 잔디도 아주 초록초록하고 초록초록하고. 빗물이 고여 있는 호수도 많이 생기잖아요. 여기가 호수 지역이라고 불러요. The Lake District라고 해서. 근데 너무 아름다운 거 언덕도 옆에 있고 호수 한 10개 넘게 있어요. 이 국립공원 하나 안에서. 하고 또 맛있는 영국 음식 믿을 수 없겠지만 있어요. 어떤 거 예를 들어서 어떤 거? 피쉬앤칩스 얘기해야 되죠. 생선튀김, 생선튀김. 생선가스랑 게임이 달라요. 그 맥주 그 반죽에 섞으면 진짜 맛있거든요. 무시하지 마요. 그런 펍들, 아기자기한 펍들 여기 곳곳에 있어요. 두 번째 얘기 안 할게요. 여기까지. 한국 국립공원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꽤 많죠. 한국에도 지정된 곳이 꽤 많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국립공원은 여러 다른 나라랑 비교해 보면 스케일은 조금 작은 것 같고요. 그 대신에 이제 우리는 계절의 변화, 지형의 변화 이런 것들을 아주 느끼기에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최근에 갔던 게 변산반도 국립공원 네네네. 갔다 왔는데 근데 너무 예쁜 게 바다도 있고 또 산도 네. 있고 와. 갯벌이 있고 뒤에 이렇게 산이 있고 저기서 소라 같은 거 막 잡아도 되는지 모르지만 잡아 먹었어요. 오늘따라 자백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저지르고 나중에 용서를 비는 거지 뭐. 저는 먹다가 뱉었어요. 네. 살아 있었어요. 네, 다시 넣었어요. 네. 저는 한국에 처음 왔을 때 되게 많이 놀랬던 게 어딜 봐도 산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뭐 알프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산맥들이 있지만 제 고향에 완전 평화 지방이거든요. 산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한국에 와서 고속도로 타면은 막 왼쪽 보면은 산이고 오른쪽 보면 산인데, 우리 부모님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날씬한 이유가 있구나. 왜 그런 생각했어요. 우리 국토 면적의 70%가 산이에요. 70%. 네, 도시 지역도 다 산이죠, 사실은. 한국의 국립공원은 그 서구의 국립공원들에 비해서 조금 더 일상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유럽이나 미국 국립공원은 정말 마음 먹고 여행을 하거나 아니면 막 때로는 탐험하는 곳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도시에서 다 가까워서 실은 일상적으로 갈 수 있는 곳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랜드 투어라고 들어보셨어요? 옛날 18세기 얘기인데 그 유럽 대륙 사람이랑 영국 사람들이 알프스 산맥을 넘어서 이탈리아로 여행하는 게 유행했는데 그거를 그랜드 투어라 그랬대요. 알프스 산맥 넘는 게 지금은 여행인데 그 당시로는 혁명적인 일이었어요. 공포의 장소를 넘어간다. 음식이 많이 바뀌어 왔네. 네네. 그런 거에 비해서 이제 한국에는 국립공원을 우리가 간다고 하더라도 막 탐험이 아니라 꽃구경 뭐 이 정도죠. 네. 멕시코는 솔직히 모험이거든요. 국립공원 간다고 하면은 진짜 어마어마한 준비도 해야 되고, 왜냐면 정말 자연밖에 없을 거예요. 미국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워낙 땅이 넓다 보니까 국립공원 가려면 진짜 준비하고 가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걸 즐기는 사람들은 방학 때 가거나 아니면 뭐 일을 쉴 때 가거나 그러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때부터 한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서머 캠프 갔거든요. 근데 그 캠프는 그 국립공원 말고 그 주립공원도 있어요, 미국에. 그래서 주립공원을 조금 더 친숙하게 생각하는 이유 중 하나는 뭐 캠프 같은 거 많이 하거든요. 영국은 또 그 국립공원에면 조금 저렴하게 이렇게 놀러 갈 수 있는 그런 이미지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애들이 한 번쯤 뭐 학교에서 그냥 단체로 가든지, 작은 나라니까 준비할 것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위험한 동물들도 없고 유일하게 그냥 우산만 챙기면 되니까.
각 나라의 그 공원 얘기를 하면서 조금 더 힐링하고 상상도 하면서 앞으로 갈 곳을 몇 가지 이렇게 정할 수 있는 시간이 됐던 것 같아서 오늘은 너무 좋았습니다. 네, 오늘 이런 주제 있으면은 자주 불러주세요. 네. 좀 별로였어요. 원래 영국 자랑하는 거 좋은데 진짜 프랑스도 너무 아름답고 미국도 더 거대하고 영국도 작은 나라다 보니까 최대한 잘 활용하면 되지 않을까? 저도 그 영국 쪽 잠깐 살았을 때 솔직히 좀 안 좋은 인식이 있었거든요. 비가 많이 올 거라고 예상을 많이 하고 우울하고 그런 게 있었었는데 전혀 그러지 않은 거예요. 요크나 막 그런 도시에 가면은 북쪽에. 너무 아름답고 풍원도 풍부하고 막 그러니까 오늘 너무 좋았어요. 교수님은 어떠셨어요? 저도 뭐 아주 친한 친구들하고 한강 강바람 시원하게 맞으면서 치맥하는 느낌이었어요. 여기 맥주만 하나 있었으면 좋았어요. 오늘 메뉴는 치맥이에요. 칼치는 어느 첫 출연이셨는데 일상적으로 생각했던 공원의 역사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지금 보고 계시는 우리 지구인들도 한국의 국립공원 이런 예쁜 공원들이 많기 때문에 한번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주신 교수님을 위해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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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우리 별다리 연구소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유럽 사람들이 중세까지만 해도 산이나 숲은 위험한 곳, 무서운 곳, 공포의 장소 이런 거의 상징이었죠. 동화책 보면은 주인공이 나무꾼이 많잖아요. 옛날에는 히어로인 거예요. 맹수와 마녀만 거주하는 산에 들어가서 거기서 나무를 해오는 거잖아요. 그랬던 게 이제 17, 18세기 정도 접어들면서 자연에 대해서 이제 바뀌기 시작한 걸로 이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